17번 보겠습니다. 17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1번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건물의 번호가 들어갑니까? 네? 기억나셔요? 네. 여기 집합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이 아파트 1001동 101호 202호 303호. 이 건물 등기부는 먼저 1001동 표제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1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불렀죠. 이때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됐죠. 상단부, 하단부. 그 다음에 이 303호를 구분건물이라고 하고,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구분소유권자라고 불러요. 구분소유권자는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선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죠. 이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9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은 9분의 1이 될 겁니다. 이 대지사용권은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대지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소유권일 때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는데 1001동 표제부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각 구분 건물도 건물에 관한 내용이 상단부에 기록되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먼저 1001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1001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겠죠. 제목은 뭐죠? 한동 건물의 표시. 맞아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요 토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겠죠.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뭐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이 303호 대구 관계를 이루는 게 이거죠. 요 대지 사용권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요 하단부에 등기가 되는 등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지사용권이라는 용어는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한동 건물의 표시는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맞아요.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의 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맨 앞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죠? 네?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표시번호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접수 날짜가 들어가죠. 접수칸으로서 접수 날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소재, 지번이 들어가겠죠. 소재, 지번. 그런데 이 집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뭐도 있습니까?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죠. 따라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건물의 내역으로서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가고, 마지막은 기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니까 맨 앞에는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요, 접수칸은 없어요. 하단부에는 접수칸이 없고 뭐가 들어갑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리고 기타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맨 앞이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 두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접수칸. 접수 날짜를 기록하는 접수칸.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소재 지번과 여기 소재 지번은 일치하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도 일치하니까 건물의 명칭도 들어가지 않죠. 다만 번호는 다르니까 번호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는 1001동, 여기는 303호.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건물의 번호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으로서 종류, 구조, 면적이 들어갈 텐데 여기의 종류와 여기의 종류는 똑같이 아파트죠. 따라서 종류는 빠질 테고 구조도 철골 콘크리트니까 여기도 생략하겠죠. 면적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기의 면적은 뭐예요? 전체에 대한 면적이고 여기의 면적은 전유 부분의 면적이니까 다르죠. 면적은 들어갈 거. 마지막이 기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는 표지부니까 표시한 순서인 표시번호가 들어갈 테고 하단부는 접수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종류, 비율, 기타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1001동과 303호는 다른 거니까 건물번호 들어가겠죠.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로서 종류, 비율이 들어간다고 했죠. 3번.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재 지번 들어갑니까? 여기에 소재 지번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금방 봤네. 3번을 빼먹었네. 한동 건물 이거 했죠. 4번도 했죠. 네.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게 뭡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 합니까?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따라서 이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정답은 5번. 18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죠. 맞아요.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작성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관리자로서 받았던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등기필증이었죠. 따라서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능을 수행했던 등기필증 제도는 이제 뭐가 됐죠? 폐지가 됐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이 기능은 무엇이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무엇이 대신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때 이 등기완료 통지는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서 작성하는 건데 이 등기완료 통지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고 등기관리자가 존재할 때 이 등기의무자는 등기완료 통지를 원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이 등기관리자는 둘 다 신청인이죠. 맞아요. 신청인인데 이 등기의무자는 등기완료 통지를 원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를 받고 등기관리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무조건 등기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4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일까.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까? 등기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은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까? 따라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의 경우 등기 명인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사람일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 다른 사람인 경우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구죠? 채권자. 맞아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누구죠?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죠? 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했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보전 등기 명의인은 존재하죠. 그렇죠. 이때 보전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질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네 번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셔요? 이때는 등기 명인이 관공서가 될 겁니다. 다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등기 관리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이 등기 명인에게는 같은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지만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등기 명인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로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의 상대방은 여기 넷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필 정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도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게 5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데요. 이 등기 완료 통지는 우리 등기법에는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는 바로 이 등기 완료 통지를 얘기해요. 이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는 이 등기 완료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5.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뭐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위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 신청할 때도 이때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5.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와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다른 거라고 했죠. 네. 그러면 문제를 보죠. 이 경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대신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완료 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1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 변경 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없겠죠. 맞아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권리에 관한 등기 자체가 아니니까 처음부터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 등기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도 없고 등기필 정보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처음부터 어떠한 등기완료 통지도 작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도 작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소 변경 등기에 불과하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 대신 작성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등기완료 통지도 받지를 않아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이거 기출문제예요.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의 등기명의.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없겠죠. 맞아요. 대신 뭐에 등기완료 통지되어 있습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있겠죠. 이거. 그 다음에 3번. 강공소 촉탁하는 등기에 있어서의 강공사. 뭐가 있습니까? 이 강공소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완료 통지가 강공소가 촉탁한 거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의 통지 기능도 수행하면서 이 기능도 수행하는 거예요. 등기완료 통지가 두 개의 기능을 다 수행하는 겁니다. 강공소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의 등기완료 통지는. 그 다음에 4번. 판결에서 승선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등기완료 통지 받겠죠. 어떤 등기완료 통지인가요? 이거. 왼쪽, 오른쪽. 네? 거기 등기 의무자라고 돼 있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겠죠.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얘는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죠. 거기 등기 의무자라고 돼 있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돼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완료 통지가 아니라 이 등기완료 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청인에게 해주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5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등기 신청에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 다음에 미확인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자에게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여기 4개와 거기 5번 지문. 요약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외워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좀 어려웠던 문제죠. 정답은 1번. 19번. 다음은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죠. 자연인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눠지죠.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서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갖추게 되면 전자신청할 수 있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을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아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번 맞는 지분이 되겠죠. 2번 맞는 지분이죠. 3번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자 대리인에 한정한다. 맞습니까? 물론 이 자격자 대리인은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때 당연히 자격자 대리인도 사용자 등록을 갖춰야 되지만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때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했죠. 5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정보 및 사용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맞겠죠? 회원을 인증을 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회원이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력해야 돼요. 공인인증서 정보 플러스 사용자 등록번호. 정답은 3번. 20번.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아닌 거니까 이 중에 부정.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본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본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1번.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권리 일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죠. 2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일까요? 취득일까요? 취득이에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가진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팔아버려서 이전시키면 나는 가등기 권리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인가요? 취득인가요? 처분이죠. 처분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처분이에요. 취득은 없다가 생기는 게 취득이에요.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였던 사람은 가등기 권리가 없죠. 그럼 이건 처분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려우셔요? 갑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등기 권리를 갑이 을에게 이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등기 권리를 갑이 을에게 이전시키면 갑은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이전을 통해서 없어지죠. 그럼 이 이전은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처분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가등기 권리가 없어지니까 처분에 들어가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을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해요.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것은 처분입니까? 취득입니까? 취득. 취득이니까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개념상 불가능해요. 다시 정리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는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이는 처분에 들어가니까 이전을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4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했죠. 정말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포괄유증은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포괄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거는 상속과 구별하셔야 돼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상속 등기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5번 사뷰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합니까? 안 되죠. 그럼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에서 상속을 원인은 합의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 했죠?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시청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되죠.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등기,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등기,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 이런 등기들은 처분의 일체성이 깨지죠. 따라서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리을, 그 다음에 이응. 정답은 1번이 될 테고요. 21번. 다음 중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필 등기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경우 합필된 등기 기록은 폐쇄해야 된다. 먼저 토지의 표시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죠? 지적공부죠. 따라서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 다음에 등기부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필 등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지적공부상 합병 처분을 해서 지적공부상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부상 합필 등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필 등기는 우리 대법원이 무효화시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필된 등기 기록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폐쇄해야 될 겁니다. 2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정말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자는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입니까? 설정자. 지상권자는 유리하죠. 그렇죠. 더 오랫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4번.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뭐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눠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합산하죠. 이거 혼자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러면 기존의 등기는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한다고 했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등기. 그러면 기존의 내용은 선순위, 그 다음에 추가된 것은 후순위. 따라서 기존의 등기사항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4번, 5번 지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5번 지문은 워낙 중요하니까. 22번. 다음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 담보의 목적의 가등기에는 채권의 채무자, 채권의 변제기, 이자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위 보전의 가등기. 우리가 공부하시는 가등기가 바로 순위 보전의 가등기예요. 두 번째, 담보 가등기. 그런데 이 두 개의 가등기는 법관도 구분을 못한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이게. 그래서 경매 절차로 넘어갔을 때 법관은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불러요. 불러서 네가 가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물어봅니다. 요게. 그럼 물어봤을 때 담보 가등기일 때는 배당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 보전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른데 생긴 거는 똑같기 때문에 법관은 가등기 명의를 판사실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가등기인지. 그러면 이 순위 버전의 가등기는 여러분 공부했지만 여기 이자, 이율, 변제기 이런 거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이건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생긴 게 똑같아요.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권이지만 이자, 이율, 변제기 이런 거 담보가등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그렇죠. 전환권 등기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 환매 특약의 등기나 시인탁 등기는 가등기 가능합니까?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없죠.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시인탁 등기에 가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하면서 신탁 등기도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3번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의 가등기는 할 수 없으나 왜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미확정이라고 했죠. 가등기할 수 없으나 4인 증여는 유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회가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되고 민사집법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거 좀 꼭 기억해 주십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 의미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에요. 의미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결정. 이 두 개의 용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의미가. 네? 의미가 어려우셔요? 다시 해설할게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그럼 법원의 명령이 뭐예요? 법원의 결정이 등기부에 가등기 하라는 거죠. 맞아요. 이건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금지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만 금지의 의미는 없고 제한의 의미만 있다고 했죠. 그럼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결정.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할 때 하는 거죠.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지만 판결서가 있다든지 가등기 의무제의 승낙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 89조에서 가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단독 신청을 통해서 가등기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예요.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을 통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가등기 명의인으로 가등기가 됐는데 불만이 있는 자는 이거 말소시키겠죠. 그럼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뭡니까? 그렇죠. 공동신청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언제 단독 신청합니까?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가등기의 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죠.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상의 말소 절차라고 불러요. 보통의 말소 절차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만족받겠죠.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판결서 집행권한. 맞아요.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보전소송으로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법원에게. 여기서 법원에게 신청하는 건 뭐냐면 가처분 결정, 가압류 결정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하겠죠. 결정이 됐으면 등기소에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소는 등기를 시행하겠죠. 그러한 내용은 민사집행법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민사집행법을 통해서 법원이 결정한 다음에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촉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될까요? 가처분 이렇게 등기가 돼요. 채권자 이름으로. 그런데 이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도 있겠죠. 불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법원에다가 가처분 결정을 또는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에. 다시요.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죠. 따라서 불만이 있는 자는 법원에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하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취소 결정하겠죠. 취소 결정한 다음에 뭐 할까요? 등기소에 말소 등기를 촉탁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말소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럼 불만이 있는 자는 법원에 먼저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취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민지법상의 이의제도를 통해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취소 결정하겠죠. 취소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여기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기출 지문이에요. 이것도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으로 이걸 민사집행법상의 이의제도라고 불러요.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을까요? 네. 5번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왜요? 이거 예전에 설명드렸습니까? 이 학교법인도 본질은 재단법인인데요.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조합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네,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재단 법인의 경우에는 뭐가 더 필요하냐면 재산 출연이 필요해요. 왜냐면 재단 법인은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이 인정한 사람이 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 법인의 본질은 뭘까요?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어야지만 재단 법인이 돼요.
그러면 이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을 때 이 재산에 대해서 허가를 받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허가를 받은 것과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재단법인의 본질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처음에 허가받았던 재산이 아니니까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재단법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 부동산,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직은 줄어들지 않은 겁니까? 아직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 신청할 때도 허가서를 첨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허가를 받고 언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될까요? 본등기할 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돼요. 재단법인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직 순위만 보존이 되고 물권 변동의 효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허가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본등기할 때. 되셨을까요? 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 23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1인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 신청하는 거 허용됩니까? 안 되죠.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가 수인인 보관리 중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등기와 차이가 있다고 했죠. 3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전속이 인정한 권리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말소하지 않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4번.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네?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 될 테고 5번.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진정 명의 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답은 4번. 24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되고 유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맞아요? 맞죠? 2번.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있다죠? 기억나셔요? 그림 안 그려도 될까요? 네.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 등기 명의인은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죠. 이들 통행권은 뭐라고 했죠? 상린권. 그렇죠? 상린권이라고 했죠. 지역권이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이전하며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지역권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정답은 2번. 25번. 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가능합니까? 아니요. 안 되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2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 번 강조한 거예요. 설명해요? 말아요? 맞죠? 네. 3번.
구분 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을 했을 때는 약정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맞겠죠? 네. 이 약정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이 약정 등기는 원칙이 직권입니다. 그렇다면 말소도 직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요?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할 필요 없이 지상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번. 구분지상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죠. 도면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지는 건데 구분지상권은 위에서 보면 범위가 획정되질 않죠. 옆에서 봐야 돼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2번, 26번.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아요? 맞죠?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외화를 표시하고 과세 표준액의 산정을 위하여 환산된 금액을 신청 정보에 병기를 하나 환산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외화 채권일 때는 신청서에는 외화 채권 100만 불, 환산된 금액 12억 둘 다 기록합니다. 세금 때문에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등기부에는 외화 채권 자체만 기록하고 환산된 금액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100만 불만 기록하고 12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27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은 배타적인 물건이므로 한 필지 토지 혹은 한 동의 건물 위에 동일 범위의 2개 이상의 전세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용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죠. 그렇죠. 범위를 달리한다면 중첩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2번. 전세금, 전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맞아요. 그렇죠. 3번.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맞죠? 이거는 일반 건물을 그린 것은 집합 건물을 그린 게 아니라 일반 건물을 그린 거예요. 일반 건물을 그린 건데요.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면 일반 건물이니까 소유자 한 명이겠죠. 그렇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때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물건이니까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죠. 맞아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때는 뭐가 첨부돼야 된다고요? 도면. 그렇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여기가 101호, 102호, 그 다음에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여기는 301호, 302호, 303호. 여기는 401호, 402호, 403호.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가 일반 건물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부분은 여기 3층 전부예요.
3층 전부. 여기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럼 이 경우에 도면을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한 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요. 왜냐면 도면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려지는 게 도면이죠. 그러면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부분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예요. 따라서 이때는 네,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원칙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시작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도면으로 특정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번이지? 4번. 전세금액 감액에 따른 전세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죠. 담보물이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5번.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손해 발생합니까? 오히려 배당을 받아갈 금액이 커지겠죠. 이익이 발생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28번. 강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강공서가 서면으로 등기 촉탁할 때는 촉탁서의 제출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겠죠. 강공서는 돈이 많으니까. 이 경우에도 등기무죄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공서가 직접 등기를 촉탁한 게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대리 촉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대리 촉탁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단지 대리 신청은 뭡니까? 대리 촉탁은 서류를 갖다 그냥 제출하는 거에 불과해요. 따라서 대리 촉탁할 때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때에는 강공서죠.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단독 촉탁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무대뽀로 단독 촉탁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강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촉탁하는 것이고,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등기 관리의 청구에 따라 단독으로 촉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은 무조건 지체 없이.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강공서가 등기 관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일 때, 어디 갔지? 강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서, 강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 관리자의 청구를 받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직접 촉탁하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리 촉탁하건 등기필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이죠. 강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강공서의 등기 촉탁을 각하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이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상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각하함이 원칙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뭐 다 여러 번 했던 것들인데,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몇 호? 11호에 의해서 각하함이 원칙입니다.
대장의 부동산 표시사항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소는 각하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29조 제11호의 규정은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등기 명의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강공서가 촉탁할 때는 29조 제11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29조 제1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봅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을 관리하는 것도 국가기관이죠. 등기부를 관리하는 것도 국가기관이죠. 강공서도 국가기관이죠. 따라서 이때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대장과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를 수리합니다. 이거 29조에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문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지문이겠죠? 정답 5번. 매각 또는 공매 처분 등을 원인으로 강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부재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주소 증명 정보나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의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하는 거죠. 맞아요. 다시요. 주민등록 증명 정보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명의이 되는 등기 관리자만 첨부합니다. 등기부자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타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부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 될 테고 정답은 4번. 29번.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외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다만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권. 여기 기록되는 등기가 뭐예요? 대지권 등기라고 했죠. 이건 표제부 등기니까 등기명인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토지등기부 해당부의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지문이죠. 3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표시를 할 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도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된다. 이게 뭐죠?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맞죠? 4번. 대지권은 표제부 등기이다. 대지권은 표제부 등기 맞습니까? 따라서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때문에 이 문제를 낸 건데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별도 등기 기록이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과 동시에 그 기록의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실 수 있으셔요? 다시요. 그러면 별도 등기라는 건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A가 저당권 등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여기 등기원인 기탁칸이 있죠. 여기에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별도 등기 저당권 설정. 기억나십니까? 이 별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를 실행하면서 토지등기부 확인해 보겠죠? 토지등기부 확인해 봤더니 A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토지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니까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별도 등기. 맞아요. 이 별도 등기는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그러면 말소할 때도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여기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 신청하겠죠. 등기 권리자, 등기부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할 겁니다.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등기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걸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별도 등기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직권에 의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신청할 때 이 별도 등기도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당권 등기가 말소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면 별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러면 5번 다시 보겠습니다. 건물 표제부에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즉 별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 등기 기록에 전제가 된 등기의 말소 신청과 별도 등기의 기록에 전제가 된 것은 이등기죠. 이거의 말소 신청과 이등기의 말소 신청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걸 말소 신청해서 말소가 이루어지면 별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말소 등기 신청과 동시에 그 별도 등기 기록에 말소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별도 등기는 직권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정답은 5번. 30번. 다음은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말소 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으로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갖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를 대위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채무자가 말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기억나셔요? 안 나실 것 같은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을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을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다는 겁니다. 이제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등기를 갖추자마자 을이 이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열받으니까.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 번째,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 더. 워낙 등기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서 을은 전세권 등기를 갖춘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요 등기가 말소가 되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것도 등기부상 사라지니까 요 병은 이 등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소멸이 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 갑과 을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승낙서나 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지만 등기소는 이 등기를 말소해 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병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말소 등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첨부되지 않았는데 말소 등기가 실행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을은 이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소 등기 의무잖아. 네?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해관계인. 말소 등기 의무자나 이 등기 관리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해관계와만 관련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채무자 명의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 등기했을 때는 채권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설정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 좀 어렵지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1번 질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2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없다. 3번.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 이해관계인은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말소 등기 의무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누가 이의 신청해야 된다고요? 이해관계인이. 4번. 등기간의 결정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처분 결정의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은 없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5번. 이의 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 신청선을 당해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의 신청 자체는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이의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이의 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 더. 적극적 부당과 소극적 부당이 있는데 소극적 부당의 경우는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게 소극적 부당인데 그렇다면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는 없죠. 등기부에 아무런 변화도 없죠.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등기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적극적 부당이라고 했죠. 그러면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 하는 게 적극적 부당인데 그럼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변화가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주장한 신청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손해 발생한 자도 있죠. 제3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극적 부당,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는 신청인만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실행 결정이 부당할 때는 신청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누구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제3자도. 맞아요. 적극적 부당이라는 얘기는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된 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의 신청은 1호 위반, 2호 위반은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 신청. 3호부터 11호 위반의 경우에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러면 적극적 부당에 있어서 3호부터 11호 위반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는 거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이 정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고수들만 앉아 있는 거죠. 네. 다른 학원보다 점수가 좀 높아서. 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은 더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렵게 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치유 문제 같아도 아마 본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쉽게 느끼는 이유는 기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본 시험보다는 조금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네. 공간정보법 12문제, 등기법 12문제죠. 공간정보법은 요 수준이 본 시험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게.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은 10문제와 2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문제는 강사들도 못 푸는 문제가 태반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 요 10문제는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렇게 자신감 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